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문지연입니다. 오늘 통증에 대해서 만성통증 또 시리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근막 통증 증후군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근막 통증 증후군 저도 있고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질환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결국 걔가 결국 핵심이겠죠. 그래서 또 치료를 어떻게 잘 해줘야 될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얘를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비욘디에서 제 후배들이,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 강의를 좀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제가 스승으로서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보면은 이제 시리즈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좀 재밌는 얘기들 많이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또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얼마든지 환영하니까요. 많이 올려주세요. 처음에 막 질문을 많이 안 하시다가 막판에 질문을 하시면 시간에 쫓겨서 또 제가 제 할 말 막 혼자 떠들다가 끝나면 너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근막 통증 증후군. 말부터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막 뛰어와갖고 숨이 차갖고 이렇게 꼬여요. 근근막 통증 증후군. 말이 꼬이는데 영어로는 뭐 마이오페이셜 페인 신드롬, 그냥 MPS 의사들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가지가 핵심이 있어야 돼요. 앞통점, 연관통, 부분적 연축 반응. 말이 되게 어렵죠. 요 3가지가 같이 있으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육이 뭉친 거. 이게 근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저도 근육 많이 뭉쳐 있거든요. 이런 데 다 뭉쳐 있어요. 누르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가끔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목 같은데 잠 잘못 자고 나면 뻐근해지고 이런 데 누르면 지금도 딱딱하고 이거 다 근근막 통증 증후군인데 얘가 그냥 뭉친 걸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통증까지 일으키느냐 그리고 통증을 넘어서서 뭐 다른 데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연관통을 일으키느냐 이 연관통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요하느냐 이런 거가 결국에는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어떤 경한 정도 아니면 심한 정도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앞통점, 연관통, 연축 반응 이런 게 뭔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건데 이렇게 딱 얘기를 드리다 보면 맞아 나 저거 있어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정의. 통증 유발점, 이게 이제 앞통점이에요. 이런 앞통점이 생겨서 근육에 발생하는 한마디로 통증이죠. 연관통이 보통 생기고요. 이 연관통은 방사통하고는 달라요. 방사통은 뭐냐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아니면은 신경이 어디서 눌려서 찌리릭 하고 이렇게 쭉 따라서 아픈 거. 요런 거가 방사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연관통은 아픈 부위는 여기인데 엉뚱하게 여기가 아픈 거. 아픈 데는 여기인데 엉뚱하게 여기가 아픈 거. 이런 식으로. 조금 통증 유발점이 이렇게 발생 부위랑 약간 애매한 다른 곳에서 아픈 거 요거를 우리는 연관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태생적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그 부위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원래는 붙어 있던 부위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위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방사통하고는 다른데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는 연관통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되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아니 힘도 빠져요. 그리고 감각도 약간 먹먹하면서 이상하기도 하고 저리기도 해요. 나는 방사통도 아니고 신경이 눌리는 것도 아닌데 저리고 힘 빠지고 막 이렇게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먹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먼저 통증 유발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요. 우선은 긴장띠가 있어요. 타우트 밴드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밴드가 있어요. 밴드. 여기 이렇게 만져보세요. 목을. 여기 저도 밴드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 우리 웨딩드레스 입을 때 가끔 여기다 보톡스 맞는 거 시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 저도 보톡스 시술을 하는데 저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통증 치료 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보톡스 남으면 좀 미용 목적으로도 가끔 그냥 서비스로 제가 놔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부위이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백조 같은 아름다운 목선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데 근데 그거를 못하고 요게 이제 타우트 밴드가 생겨서 이렇게 목선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그 타우트 밴드 긴장띠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단축되는 거. 이게 이제 긴장띠 타우트 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누르면 엄청 아파요. 딱딱한데 밴드 안에 딱 누르면 압통점이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보통 밴드의 한가운데 위치하는데 여기를 딱 누르면 아 하는 그 부위, 그거를 우리는 압통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딱 눌렀는데 엄하게 여기는 아픈데 이런 겨드랑이랑 팔 있는 대로 뭔가 찌릿하면서 안 좋은 느낌이 막 이렇게 퍼져요. 막 그런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또 연관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얘가 이렇게 움찔거려요. 움찔. 이거를 우리는 연축 반응. 트위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뒤에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얘를 바늘로 톡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오듯이 찌릿거리거든요. 그거가 이렇게 눈으로도 보여요. 실은 저는 이제 제 몸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사를 가끔 놓는데 아주 독하다 뭐 이런 소리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몸을 이렇게 딱 붙잡고 제가 여기다 주사를 탁 놓는데 찌릿거려요. 그럼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막 그렇게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찌릿거리는 걸 찾냐 안 찾느냐가 실은 치료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핵심인 거예요. 그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저의 제자 제 제자, 예쁜 제자가 여기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잘생기고 예쁜 제자 찾아보시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 여기서 강의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자 강의를 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연관통을 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까 태생기 때 엄마 뱃속에서 나의 압통점과 연관통을 일으키는 부위가 붙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얘가 자라면서 분화된 거예요. 서로 떨어져서.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는 태생기 때 붙어 있던 부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는 떨어진 부위가 된 거죠. 통증 발생 원인 부위와는 이제 떨어진 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허리 아플 때 디스크는 아닌데 허리 옆에 근육을 꽉 눌러보세요. 여기 옆에 근육. 여기 아픈 분들 되게 많거든요. 꽉 누르면 허리 마사지 많이 받으시잖아요. 여기 딱 누르면 압통점 거의 한 10명 중에 7명은 나올 거예요. 여기 틱 눌러주면 엄청 아픈데 여기가 아픈데 여기 부분 아플 때 요방형근이 많이 뭉쳐 있는 거거든요. 요방형근, 쿼드라투스 룸보름이라는 근육이에요. 여기를 딱 누를 때 연관통은 엉덩이 쪽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뻗쳐요. 환자들이 여기가 엉덩이가 좀 같이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런 걸 연관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사통은 뭐냐면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디스크가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조그매져가지고 누를 수도 있고 그래서 신경이 나가는 신경 줄기 따라서 이렇게 신경이 담당하는 그 더마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신경 지배 분절 그걸 따라서 쭉 전기가 치듯이 내려가듯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방사통이에요. 그래서 연관통과 방사통은 좀 다르다. 이거 제가 그 전문의 그리고 전공의들 시험 문제 낼 때 맨날 내는데 맨날 애들이 다 틀려요. 여기서 연관통 그리고 방사통 다르다 뭐 이렇게 맨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들 어떤 식으로 통증을 표현하냐? 이게 되게 심해지면은 그냥 이렇게 근육만 아픈 게 아니에요. 둔하다, 막 갉아먹을 것처럼 아파요.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고 먹먹하다 아니면 욱신거려요. 이런 얘기도 하시죠. 또는 쎄하다 뭐 이런 얘기.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미세하게 저리기도 해요. 뭐 이런 표현도 하세요. 영어로는 덜, 뭐 aching, knowing, 갉아먹을 듯, vague, 뭐 좀 우리하고 좀 애매모호하고. 맞아요. 베제크님 왼쪽 사진처럼 맞아요. 여기 요렇게 여기가 허리가 안 좋으시면 여기에 앞통점이 있는데 엉덩이가 이런 식으로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엉덩이 아프다고 연관통이 왜 중요하냐면 엉덩이 아프다고 엉덩이만 맨날 치료해봤자 허치료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약간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엉덩이 아프니까 여기 좀 뭐 따뜻하게 해주고 주사 좀 놔주면 잠깐 도움은 될 건데 원래 원인은 여기라니까요. 여기 허리의 요방형근이에요. 요방형근.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근육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쳐준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야지 여기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부분을 이제 찾아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신경 지배 분절을 따르지 않는 게 연관통이다. 네, 뭐 맞아요. 앉아 있으면 통증이 있어서 자세를 자주 바꿔줍니다. 이게 앉아 있으면 여기가 이제 자꾸 또 생기죠. 예, 맞아요. 그 통증이에요. 여기 부분을 쳐줘야 돼요. 예. 주사를 맞든지, 뭐 드라이 니들링이라 그래서 뭐 IMS를 하든지 뭐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연관통이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나는 아픈 게 여기인데 원인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다른 연관통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연관통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연관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KBS에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거기에 가끔 나가면 연관통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어깨로 많이 뻗쳐요. 어깨가 이렇게 아픈데 이제 심장이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들. 응급실에 갔는데 어깨가 아파서 근데 뭐 어깨 조금 아팠는데 봤더니 심장병이더라. 막 이런 경우. 또 간질환인데 목이 아픈 경우. 폐질환인데도 또 목이 아픈 경우. 뭐 이런 것들. 베제크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데 코어 근육은 당연히 키워야 돼요. 근데 코어 근육만 키워서는 안 되고 초반에는 거기 뭉친 근육을 한번 키워주고 바른 자세로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안 좋은 자세로 코어 근육을 키워봤자 그 안 좋게만 커지면은 뭐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건 내장기관에서도 연관통이 많이 생겨요. 내장기관의 연관통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도 연관통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경추 쪽에서도 후관절이라 그래요. 이런데 이렇게 눌렀을 때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부분. 여기도 딱 누르면 경추 쪽으로 후관절이라 그래요. 여기를 후관절. 여기 눌렀을 때 많이 아픈 분들은 연관통으로 이렇게 많이 아파요. 근데 이렇게 아픈 분들 나 디스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디스크 아니에요. 경추 후관절 증후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약간 다른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척추 쪽 목이 아프다고 다 디스크가 아니다. 그리고 다 협착증이 아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가 아니다. 다 협착증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또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경추 후관절, 척추 후관절, 뭐 후관절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절이 하나가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넓게 아파해요. 등 쪽으로도 아파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우리는 연관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referred pai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근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넘어와서 어깨가 아픈데 얘가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되게 골이 아파요.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봐봐요. 여기 극상근이라고 이거는 이제 회전근개 중에 하나예요. 회전근개.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다쳐요. 찢어지기도 하고. 요 근육의 극상근이라는 근육인데 여기에도 되게 많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요. 여기에 얘가 생겼을 때 연관통이 어디로 오느냐? 이렇게 팔로 내려가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마치 디스크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디스크가 신경 따라서 쭉 신경 누르는 것 같은 거. 예. 맞아요.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극하근이에요. 극하근도 마치 손가락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디스크 질환 같잖아요. 맞아요.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연관통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질환도 있어요. 우리 날개뼈 안쪽 통증 되게 많이 있죠? 저 날개뼈 안쪽에 통증 심하거든요. 이거 왜 심하냐? 항아리 자세 때문에 심한 거. 요즘에 항아리 자세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이거 맨날 핸드폰 이것 때문에 항아리 자세 하면은 이 날개뼈 안쪽에 롬보이드라는 그런 근육이 있어요. 여기에 요 근육이 항상 또 문제가 되는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여기 근육이 뭉치잖아요. 여기는 연관통이 잘 안 생겨요. 얘는 여기가 아파요. 그냥
네, 요런 근육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보니까 우리 철기님께서 제가 요번 연도 4월에 눈밑 지방 재배치 요거를 얼굴 성형 수술을 하셨다. 근데 얼굴이 조이고 당기고 코 옆쪽에 쑤시는 통증이 생겼다.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은 하긴 해야 돼요. 신경을 쓰면 얼굴이 더 조이고 쑤신다. 근막 통증일까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모든 통증에 우선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근막 통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신경을 쓰면 얼굴이 더 조이고 쑤시죠. 근막 통증은 100% 같이 있어요. 모든 통증에 근막 통증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통증을 치료하든 TPI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건데 근막 통증을 같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같이 해줘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철기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다른 치료 좀 더 증상을 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검사 같은 걸 필요하면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약도 필요하면은 뭐 증상에 맞춰 먹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처방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도 뭐 증상을 맞춰 가면서 얼굴에 이제 뭐 가느다란 바늘로 뭐 이렇게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아주 소량의 약물을 좀 주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보톡스 소량을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원래는 보톡스라고 할게요. 그냥 보톡스를 조금 써서 뭐 좀 그쪽으로 근육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이것도 근막 통증은 100% 있다고 저는 뭐 자신할 수 있어요. 근막 통증은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렵다라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극상근, 근하근, 극하근, 예, 마치 목 디스크처럼 연관통을 나타내더라. 네, 이렇게 아픕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은 마치 허리 디스크처럼 이렇게 아프겠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중둔근, 소둔근, 엉덩이 근육이에요. 엉덩이 근육. 대둔근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거든요. 대둔근이 엉덩이 이제 장조림 만드는 근육이라 그러면 아시려나? 제일 큰 근육. 그 다음에 중둔근, 소둔근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근육이에요. 어떤 근육이냐면 우리의 다리를 밖으로 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는 근육. 이렇게 고관절을 외회전 시켜주는 근육이죠. 요 근육에 또 이렇게 엉덩이 꽉 누르면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엉덩이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통증이 뭐 막 저리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시려요, 쓰라려요, 욱신거려요. 되게 다양하다니까요. 이렇게 아픈데 이거 뭘까? 맨 처음에 당연히 디스크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육통보다는 디스크 많이 생각한다고요. 막 다 찍죠. 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가 조금 어리면 MRI부터 뭐 다 찍는 거예요. 뭐 허리에 막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다 맞을 거 다 한 다음에 막 뭐 풍선, 신경, 성형수까지 하고서는 병원에 왔는데 근육 몇 군데 딱 풀어주면 나아요. 그런 경우가 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월요일 날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척추 수술을. 금요일 날 통증 이제 센터에 조금 봐달라고 환자분 이제 다른 과에서 의뢰가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근육을 눌렀는데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풀어드렸죠. 주말 동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퇴원하셨어요. 수술 안 받고. 네, 퇴원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 환자분이. 네,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디스크처럼 헷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드디어 동영상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우선은 이게 조금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뭐 피를 보면은 놀라시는 분은 뭐 여기 조그만 피입니다. 요거. 여기가 꼬리뼈예요. 꼬리뼈. 이분은 제가 꼬리뼈 주사를 먼저 놨고요. 제가 100% 어떤 통증이든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할 때 저야 뭐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실은 그냥 막 근근막 통증 증후군 주사 막 서비스로 놔드려요. 뭐 어차피 이거 놔드린다고 그냥 서비스로 놔드린다고 내 월급이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주사 약 남으면 같이 이렇게 조금 톡톡톡 풀어드리고 막 같이 해드리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 꼬리뼈 주사를 한 대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 살짝 놔드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아프시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분은 여기 트위칭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튀는 게 보여요. 살짝. 이게 이상근이에요. 이상근 살짝 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원래는 제가 요즘엔 요 시술을 초음파 보면서 하는데 왜냐하면 요 밑에 그 되게 굵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경 찌르면 큰일 나서 요즘에는 그냥 초음파를 항상 100%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또 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많이 하긴 했고 요즘에도 뭐 그냥
아니 뭐 손으로도 할 수 있긴 합니다. 예. 감을 느끼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보면은 이렇게 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트위칭이에요. 이게 팍팍 튀죠. 이렇게 여길 찌르는데 팍 튀죠. 예. 이렇게 이게 이제 트위칭 연축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연축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핵심 부분을 잘 찔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말 잘 쳐줬다는 뜻이죠. 근데 이 그냥 주사를 그냥 막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는 핵심이 돼서 그냥 이렇게 타우트밴드라 그래서 이렇게 뭉친 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그 안에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바늘로, 얇은 바늘로 정확하게 탁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기술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볼까요? 건드렸을 때 요 반응이 나와줘야 돼요. 이 연축 반응. 이게 나오면 이분은 그래도 다음에 좋아지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엉뚱한 데 찌르고 있는 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되게 아파요. 저도 제가 제 몸을 찌를 때 이게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요. 막 전기가 지듯이 아파요. 이거 진짜로. 네. 근데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돼야 정말 제대로 찔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치료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잘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가 그 어떤 의사의 스킬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의 뭐 스킬 저는 되게 열심히 이거를 트레이닝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펠로우 트레이닝을 할 때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막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저희는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쬐면 안 돼요, 임신을 할 때.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시술장에는 못 들어가고 1년 내내 이것만 찔렀어요, 환자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정말 이 시술만 1년 내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그런 시술이자 정말 1년 내내 이걸로 환자분들을 치료했던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 발생 기전, 우리가 기전이라고 하면은 실은 저도 골치 아프고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기전이랄 게 좀 다 복잡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왜 생기는 걸까? 여러 가설들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 몸에 근육이란 게 이렇게 있고 근육 옆에 힘줄, 텐던이라고 해서 힘줄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뼈에 붙어요. 이렇게 이 위에 리가멘트, 근막도 있고 이렇게 리가멘트라 그래서 인대들이 이렇게 서로 얼개설계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긴장을 많이 하죠.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고, 과학 긴장해갖고 그럴 수도 있고, 긴장 때문에 그 정상적인 근육의 파이버들이, 섬유 조직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지고, 이 안에 요렇게, 아까 톡 치면은 파박하고 튀는 그런, 압통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요렇게. 요 근육이 땅땅해지고, 뭉치고, 요 안에 압통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원래는 힘줄이 이렇게 그냥 얇고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두꺼워지고 긴장하게 되고 인대와 힘줄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냐. 근육이 원래는 이게 정상이고 주변으로 혈액순환도 다 원활하게 잘 돌아야 되는데 얘가 근육이 너무 많이 자기가 일을 해서 근육에서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원래는 이제 다 없어져 줘야 되는데 소모가 돼 줘야 되는데 얘가 지가 알아서 쌓여버리고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얘는 지가 과방전돼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근육이 너무 많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ATP라는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고갈돼 버리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서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땅땅해진데 혈관이 지나다니니까 혈관이 압박돼 버리고 그래서 에너지 위기가 온 거죠. 에너지 위기. 네. 우리 근육에도 에너지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게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발생 위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얘기가 되죠, 나름. 자, 우리 풀카운트님께서 나쁜 자세로 운전 및 컴퓨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저거가 요즘에 가장 큰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문제예요.
처음 시작은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가 다 생겨요. 일자목부터 시작해서 거북목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후관절 증후군 오죠. 그러면서 뭐 좀 목 관절 이제 다 그쪽으로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줄줄줄 쫓아오는 거예요. 어깨 축지로 당연히 아프죠. 후관절이 좀 나빠지니까요. 근근막 통증 증후군 플러스 후관절 증후군. 뒷목 부분으로도 묵직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기 부분에 근육이 뭉치고 그리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신경이 같이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충격파미 TPI 주사가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이에요. 아까 트리거 포인트가 압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TPI 주사도 맞아서 근육은 좀 풀어진 것 같은데 현재는 경추성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경추성 두통이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절이 이제 꺾여가지고 그 거북목처럼 바뀌어가지고 후관절 증후군 이런 게 경추성 두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증상으로는 서 있을 때보다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을 때 뒷목 부분부터 불편감이 슬슬 올라온다. 후두부 신경. 근데 천장 보고 누워 있을 때 올라온다는 거는 그건 좋은 건 아니네요. 뭔가 베개나 뭐 이런 것들 받쳐주는 커브를 잡아주는 거 이런 거를 좀 잘 선택을 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불편감이 슬슬 올라오는데 후두부 신경까지 눌리는 느낌이 든 그거는 후두부 신경이 눌리는 느낌은 되게 명확해요. 여기 딱 그 후두 신경은 지배부가 여기거든요. 여기 부분에 저도 가끔 좀 잠을 잘못 자거나 딱딱한데 오래 이렇게 대고 있을 때 요 느낌을 제가 딱 알아요. 이게 먹먹한데 얘가 저려요. 그리고 아파요. 지끈거릴 때도 있어요. 눌리는 느낌 점점 들고 머리 양쪽으로 두통까지 온다. 얘가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눈까지 아파요. 나중이 되면은 다 연결됐거든요.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좀 낫다. MRI까지 찍으셨는데 디스크는 아니라고 했다. 일자목이 좀 있고 협착기가 있다 보인다고 한다. 현재는 프롤로 치료를 시도하고 계시고 재활운동 치료 고려하고 있다. 후두신경이 눌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후두신경 블록이라고 후두신경 차단술이 있어요. 그거는 해볼 만해요. 그거 되게 효과 좋거든요. 근데 뭐 맨날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후두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자주 생긴다고 한다면 뭐 그거 한두 번 맞으면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후두신경 블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추성 두통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후관절 증후군, 후관절이 그쪽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구조물이 되게 많아요.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후관절 주사 조금 맞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같이 해주시고, 만약에 반응이 너무 짧다면 후관절 쪽으로 가는 신경에다 고주파, 신경 성형술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근육 자체에 압통점이 너무 많이 있다면 소량의 보톡스 놓는 것도 경추성 두통이면은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목 쪽은요, 좀 자세 교정이 많이 중요하고 똑바로 누워있을 때는 최소한 통증이 심하지 말아야 돼요. 요거는 뭔가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베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옆으로 누워 자면 좀 낫다. MRI까지 찍었는데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네요. 일자목 있고, 일자목은 당연히 뭐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협착기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목의 퇴행성 변화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프롤로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직접적으로 당장 좋아질 게 아니니까 프롤로를 지금 한 번 한다 그래서 되게 좀 고단한 치료죠. 계속 받아야 되니까. 재활 운동이야 뭐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근데 목 쪽은 실은 뭐 재활이랄 게 별로 없어요. 목은 뭐 이렇게 견인해 주거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스트레칭의 개념은 있기는 한데, 목은 예전에 신경외과 유명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들고 있는 게 재활이다. 들고 있는 게. 왜냐하면 뇌가 무거우니까. 들고 있는 게 근력 운동이라고. 말이 되더라고요, 진짜. 예, 목의 이 근육들이 가뜩이나 이 뇌가 무거운데 들고 있는 게 근력 운동이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두신경 블록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경추성 두통으로서 여기 후관절 증후군 같이 좀 있어 보여요. 그거 같이 좀 케어해 주시는 게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 근육 푸는 거 TPI 주사가 정말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그런 보톡스 치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자, 다시 우리 기전에 대해서 갈게요. 아까 설명드렸죠? 네, 기전. 요거 이제 얘기가 되죠, 나름.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모든 병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저도 갖고 있고, 저는 100% 확신할 수 있다. 길거리에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어깨를 내가 붙잡고 딱 바늘로 찔렀을 때 저는 트위칭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 환자의 이렇게 퍽 하고 근육이 튀는
그 점을 찾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찾아낼 수 있다. 제가 맨날 그 우리 펠로우들, 그러니까 전임이들한테 야, 붙잡 그 걔네들이 이렇게 못 찾잖아요. 그러면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찔러도 이거는 다 나온 앞통점인데 이걸 못 찾으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혼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위죠. 자, 얘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힘줄이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데 이 뼈가 망가지는 거예요. 뼈가 망가지면서 이 뼈를 물고 늘어져서 뼈에 미세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힘줄도 부분 파열이 돼요. 맨 처음엔 염증만 왔다가 부었다가 약해졌다가 찢어져요. 그러면서 뼈도 이렇게 미세 손상 이렇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여러 문제가 오는데 요런 문제가 옵니다.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 자,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 대중교통에서 창문에 기대서 이렇게 많이 자는데 오른쪽 측면 목쪽 혈관이 꿀렁했다. 갑자기 잠깐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글쎄요, 이게 통증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불편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통증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불편감이니까요. 예, 뭐. 그리고 또 한 번 왔다가 잠깐 넘어가는 그런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증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자, 가을이다님께서요. 최근 며칠 오른쪽 머리 위쪽이 박동처럼 욱신욱신거린다. 요거는 박동성 두통이네요. 타이레놀을 먹고 있다. 아주 가끔씩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만약에 통증이 동반된다, 그리고 박동성으로 욱신욱신거리는 거면 요거는 두통이거든요. 타이레놀을 먹고 있으면 뭐 그거 갖고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욱신욱신거리면서 쑤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쪽으로 같이 근육이 뭉치고 두통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관절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또 후관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중요한 관절들이 같이 있는데 걔가 안 좋아도 욱신거릴 수 있어요. 박동성이 같이 올 수 있고요. 또 혈관의 문제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박동성이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얘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고요. 또 기저질환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뭐 타이레놀 먹어서 이제 좀 가라앉고 해결이 되면은 우선은 뭐 이제 드시고 병원 그게 이제 증상이 잦아지고 점점 악화되면 병원 가서 좀 찬찬히 보셔야 될 텐데 거기에 플러스 좀 박동을 약간 약하게 해주는 종류의 그걸 잠재우는 종류의 약들이 있어요. 이게 뭐 몸에 해로운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에 그 약을 하나 덧붙여서 드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건 H님께서 1년 전부터 등을 의자나 벽에 기대고 있으면 근육이 위아래로 마치 안마의자로 안마를 받는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인다. 감각도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이 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증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대고 있을 때 근육이 막 자기 맘대로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움직이는 느낌, 그런 거를 어떤 정도의 충격인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외부에서 살짝 건드렸을 때 이렇게 트위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축 반응 이런 게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거는 근근막 통증 증후군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근육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그거는 정상적이진 않겠죠. 그냥 뭐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막 눈이 떨려요. 요 정도는 뭐 일반적일 수 있겠지만 뭐 마그네슘 드세요. 뭐 그때는 그 정도 얘기는 하긴 하지만요. 맨 처음에는 만약에 근근막 통증 증후군 정도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주셨던 뭐 TPI, 그러니까는 그 앞통점에 대한 주사 치료 이 정도로 시작은 하는 거고요. 이제 증상의 경중에 따라 또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보고 뭐 경막의 스테로이드 블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질환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교정을 또 실시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좀 다시 볼게요. 아까 그 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힘줄이 뼈에 붙는데 힘줄이 망가진 다음에 얘가 뼈에 붙어 있는데 뼈를 들고서는 뼈까지 뜯어낸다. 뼈에 미세 충격을 준다. 그래서요,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모든 근골격계 통증에 다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에 다 깔려 있다. 자, 하다못해 아킬레스 건염은 우리 그 발목의 뒤쪽에 이렇게 얇게 그 아킬레스 건 어딘지 아시죠? 아킬레스 건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킬레스 건염. 여기는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다 뭉쳐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같이 풀어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수 있고 더 시원하게 좋아지실 수 있어요. 오십견 되게 많죠. 오십견 어깨 아프신 분들 오십견뿐만이 아니라 뭐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유착성 관절염 뭐 이런 거 다 요 범주 안에 어깨 통증 범주 안에 들어갈 텐데 요때도 어깨 주변에 뭐 회전근개들이 뭉쳐요. 그리고 회전근개뿐만이 아니라 뭐 승모근도 같이 뭉치고 이 앞에 요 가슴 요쪽 근육도 같이 뭉치고요. 또 여기 부분 광배근도 같이 뭉치고 이런 거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발가락 무지 외반증 발가락 이렇게 바깥쪽으로 돼가지고 어머님들 많이 이제 좀 요거 수술도 좀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엄지발가락 근육이 뭉쳐요. 엄지발가락 삼근 이게 이렇게 펴주는 근육이 뭉쳐요. 그 다음에 두통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 근육도 잘 뭉쳐요. 이렇게 눌러주면요. 여기 밴드가 되게 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치료가 어렵기는 한데 주사 놓기도 어렵고 주사 놓으면 꼭 피가 나가지고 좀 치료도 잘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치료를 저는 주로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를 조금씩 놓고 있어요. 여기 부분 눌러주면 시원하죠. 여기가 이제 아프신 분들은 여기 승모근 치료를 좀 같이 해주면 좋아요. 여기 승모근 위쪽 승모근 치료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후두 부위 통증 여기 후두신경통 잘 생기는 부위죠. 여기 부분은 요 아래 여기 목 부분의 그 윗부분이죠. 여기 부분 치료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무릎 통증 있는 분들은요, 100% 뭉쳐있는 부위가 그 대퇴사두근. 여기 100% 뭉쳐있어요. 딱 찌르면 다 튀어요. 대퇴사두근. 여기 같이 치료해드리면 훨씬 시원하다고 하시고요.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허리 주변 근육들 많이 튀어요. 아까 또 요방형근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같이 치료해드리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질환 치료를 할 때 저는 조금 뭐 콜라겐 같은 거 사용해서 방척주 근육들 좀 보완도 해드리면서 아니 스테로이드만 계속 맞으면 그 뭐가 좋겠어요. 뭐 물론 염증을 줄이는 거야 뭐 좋지만 계속 스테로이드만 맞아서 몸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보완해주는 의미로 DNA나 뭐 콜라겐 같은 거 방척주 근육들, 척추 주변 근육에다 놔주고 있어요. 이상근 증후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엉덩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엉덩이 쪽에 근육 하나 있는데 얘가 그 밑으로 굵은 신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눌리면은 또 이제 막 그냥 디스크인가 싶어가지고 엄청 또 헤맨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이상근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엘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여기 엘보 있잖아요. 우리 남편도 엘보인데 제가 맨날 병원 오면은 제가 여기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요 근육에다 같이 놔줘요. 이거 같이 놔줘야 돼요. 이거 같이 놔주면 훨씬 효과도 오래 가고 그리고 뭐 경과도 좋고요. 예, 효과가 한 두세 배 정도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족저근막, 발바닥 아프신 분들 저 발바닥 아플 때 발바닥에 스테로이드 웬만해서는 안 놔드려요. 절대 안 놓는데 근데 이거 근육 풀어주면 좋긴 해요. 근데 실은 전 이것도 잘은 안 해요. 왜냐면 발바닥은 너무 아파요. 환자분들이 주사 놓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하시라고 많이 얘기는 해요. 요거 차라리 체외 충격파 좀 많이 하긴 해요. 체외 충격파. 그 다음에 턱관절 아까 얼굴 얘기하셨죠. 여기 턱관절도 턱관절이래요. 이래가지고 많이 오시거든요. 아니에요. 턱관절 아니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 뭉쳐있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풀어주면은 싹 낫는 분 진짜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같이 깔려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 오셔가지고 저 이거래요 라고 오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그거 진단해 주신 교수님도 또 선생님도 계신데 그래서 네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치료를 좀 해드리고 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자, 철기님께서 근근막 통증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1차적으로 염증기는 지나간 통증이에요. 그래서 온찜질이 좀 더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혈관 자체도 이게 좀 눌려가지고 많이 이렇게 수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좋고요. 어떤 통증이든 원칙이 있는데 급성기에 이렇게 붓고 화끈거리고 염증이 올라올 때 냉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냉찜질. 그리고 얘가 만성기로 접어들면은 온찜질. 근데 요거 뭐 하루아침에 뭉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찜질이 맞아요. 예, 온찜질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광숙 김님께서 얼마 전부터 왼쪽 어깨가 일할 때 심하게 아프다고 하셨네요. 편안하게 쉬면 또 괜찮고, 저도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렇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를 알려면 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엑스레이부터. 그리고 연세도 중요해요. 연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아프냐, 이거 니어 테스트 할 때 아프냐, 아니면 이렇게 꺾을 때 아프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뒤로 열중 수술할 때 아프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석회가 껴있냐 아니면은 뭐 관절에 문제가 있냐, 이런 동작에서 아프냐, 이런 거를 다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요, 그냥 이제 요 앞쪽에 있는 이 부분에 염증 온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두박근 쪽으로 염증이 물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두박근에 물 차 있어요. 특히 오른쪽 어깨. 가끔 따끔따끔해요. 요 앞쪽으로.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러면 따끔따끔해요. 이렇게 막 캐리어 끌고, 이제 저 학회 갈 때 캐리어 많이 끌잖아요. 끌고 한번 갔다 오면은 여기가 이제 물이 항상 차요. 그러면은 뭐 이제 좀 한동안 쉬고 그러면은 괜찮아지죠.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초음파 보면서 점점 악화되면은 이제 초음파 한번 확인하고 엑스레이도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주사 치료, 약 먹어도 안 낫는 경우는 뭐 그러면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우선은 먼저 뭐 소염 진통제, 뭐 크림을 이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파스를 붙인다든지 이런 거를 우선은 먼저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점점 악화되면 당연히 원인이 어디 부분에 얼마만큼 안 좋은지 파악하는 거가 1차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네. 자, 이상근 증후군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상근 증후군이 왜 중요하냐? 이게 헷갈려서 허리 디스크로 오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허리에다가 맨날 스테로이드만 맞다가 안 나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래서 허리 디스크도 있는데 디스크 치료, 디스크 때문인 분들이 많죠. 디스크로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디스크 치료를 하는데 이 이상근을 많이들 풀어드려요. 엉치 쪽 같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냥 같이 풀어요. 보면은 여기랑 여기 엉덩이 쪽에 이렇게 많이, 여기 아픈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앞통점이 보통 두 군데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좌골신경이 이상근 바로 아래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이상근이 MRI를, 이게 뭐 이상근 증후군 진단한다고 MRI 100% 찍을 필요는 없어요. 보험이 안 돼요. MRI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근 MRI 꼭 찍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봤더니 어떤 환자 다 그런 건 또 아니고, 어떤 환자는 이게 이제 이상근인데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한쪽은 오른쪽, 이게 오른쪽 MRI는 반대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왼쪽은 그게 비대칭이죠. 좌우 비대칭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뭐 이런 이상근 증후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데 좌골신경이, 이상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상근 밑으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 꽉 눌려가지고 이게 다리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통증, 이런 걸 일으켜요. 근데 이런 걸 일으키면 보통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제가 딱 이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언제 경험했냐면요. 눈이 펑펑 온 날 차를 이제 몰고 병원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차를 주차한 거죠. 내 차를 주차한 내 앞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서 그 차를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났더니 이상근이 아프더라고요. 이상근이 아프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난 뒤,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너무 바쁠 때는 환자분 이제 수술장 카트를 제가 펠로우 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끌고 이렇게 집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수술장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10번 하니까 이상근이 뭉치더라고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난 뒤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누워가지고 안으로 꺾는 동작 있잖아요. 요거를 했을 때 이상근 아프신 분들이 좀 아파요. 요 동작 할 때.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꺾어주는 동작, 사자, 다리 사자 만들기, 요 동작을 할 때 이상근이 좀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배제크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다리 쪽은 아프지 않은데 앞통증 1, 2가 아파요 하시잖아요. 앞통증 1, 2가 아픈데 연관통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연관통이 심하지 않고 여기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이상근 증후군도 있어요. 그건 우선 조금 그래도 경한 정도의 이상근 증후군인 거죠. 그래도 풀어줘야 돼요. 많이 아프다고 하시면요.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의 특징이,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다리 종아리까지 이렇게 뻘겋게 그려놨는데, 이 보통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한 요 정도까지, 요렇게 한 무릎 위 정도까지 저리듯이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이상근만 이렇게 뭉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이상근 주변에 다 뭉쳐요. 막 여기 둔부근, 대둔근, 소둔근, 중둔근 막 다 뭉치거든요. 거기 주변에 신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세 피부 신경들, 둔부의 피부 통증, 피부가 쓰라려요, 피부가 막 아파요, 이런 분들, 여기 피부로 가는 신경 블록들 좀 해드리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좌골신경 안쪽에, 바로 안쪽에 음부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음부신경이 또 같이 영향을 받으면 항문, 그리고 좀 되게 민망하게 성기 이쪽으로 막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쪽 음부신경 블록을 좀 해줘야 통증이 완화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오묘한 그런 통증의 세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증 부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치료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계속 이제 치료법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원인 제거. 뭐 말이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원인 제거는 쉽지는 않아요. 스트레칭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설명할 때 4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안 해요. 문제는. 마사지 하는 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마사지를 하고 나서 아파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해야 될지 실은 좀 그렇습니다. 마사지 하고 나서 아파서 오시는 분도 실은 좀 계시거든요. 자세 교정이 중요한데 실은 저도 안 좋은 지금 다리를 꼬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자세 교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근육 강화 운동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맨 처음에는 한번 이 근육을 좀 풀어주면서 또 강화를 이제 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뭐 물리치료도 아까 온찜질이 좋냐, 냉찜질이 좋냐, 이런 것도 온열 치료를 하냐, 초음파로 걔를 풀어주냐, 뭐 이런 것도 다 물리치료 범주 안에 들어갈 테고, 아까 앞통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밴드 안에 생기는 앞통점을 정확하게 탁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주사로 약물을 주입해 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바늘로 우리가 드라이 니들링, 의사들 말로는 그래요. 드라이가 이제 말랐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마른 드라이 니들링, IMS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약물을 주입하느냐 드라이 니들링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자, 드라이 니들링은 결국엔 앞통점을 잘 쳐주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겠죠. 예, 바늘을 한번 콱 찔러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면은 그 뭉쳐있던 게 잘 풀린다, 뭐 그런 원리가 되겠어요. 이 드라이 니들링은. 얘도 효과는 나름 좋아요. 예, 나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약물을 주입할 때 이게 찌를 때도 물론 아파요. 아까 근데 제가 막 주사 놓을 때 되게 여러 번 막 이렇게 막 찌르는 걸 보고 좀 경악하거나 하진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처음 피부를 딱 찌를 때 아프지, 그 피부를 한번 찌르고 나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아파요. 그래서 한번 피부를 딱 찌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바늘로 찔러야지 좀 덜 아프거든요. 날카로운 바늘로 과감하게 탁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찌르고 빼지 않고 그 상태에서 앞통점을 탁탁탁탁 찾아주는, 그게 바로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 니들링 그렇게 해주고 앞통점도 그렇게 해서 찾아주고, 결국에는 앞통점을 잘 찾는 거는 물리적으로 걔를 잘 찾아주는 거예요. 위치를 잘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팍팍 튀는 아이를 느껴줘야, 아, 이분이 이제 나중에 좋아지시겠구나 라고 내가 예측을 할 수 있겠다. 그럼 드라이 니들링이 아까 나쁘지 않은 이유가 이 약물을 주입하잖아요. 그때가 좀 아파요. 약물을 집어넣을 때가. 그래서 차라리 드라이 니들링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자, 약물은 국소마 치제를 좀 희석해서 주입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약제들을 희석하는데, 국소마 치제를 주입하면 혈관이 좀 확장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얼마나 자주 받느냐, 요거는 뭐 조금 호부 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1주는 최소 넘기라고 해요. 그리고 권장은 2주는 좀 넘어서 받으세요라고 하는데요. 너무 자주 맞으면 또 근육이 약간 약화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근육도 한번 이렇게 찔러준 다음에 회복되는, 멍도 한 번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피부에 멍들 수도 있는데 최소 멍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분 이렇게 핸드폰 저도 맨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받았더니 이렇게 이 가오리처럼 생긴 게 광배근이에요. 아, 예, 이쪽으로. 그치. 승모근.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딱 생기기 좋죠? 이 자세로 맨날 공부하죠? 예. 딱 안 좋은 자세. 그리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정말 안 좋은 항아리 자세를 하고 있어요. 이 자세 전부 다 등 쪽으로, 목 쪽으로 앞통점이 생기기 딱 좋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TPI는 이 앞통점이 여기저기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고정을 해서 딱 찔러줘야 돼요. 90도로 찔러줘야 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찔러주면 절대 안 돼요. 딱 붙잡고 90도로 찔러주는 게 중요하고, 스트레칭. 요거 지금 등 쪽에 롬보이드라는 근육 스트레칭 해주는 거 되게 시원해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종아리 근육도 스트레칭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신발 힐 신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맨발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요거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 주사 놓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주사의 방향이 다 달라요. 이렇게 놓기도 하고, 위에서 놓기도 하고,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가 갖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렇게 붙잡고 꼬집으면서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 90도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바늘이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좋은 스킬이다. 그래서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이 부분도 지금 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튀죠. 이렇게 튀면 아, 다음번에 그래도 이분은 좀 좋아지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네, 제가 바늘을 다 뽑지 않죠? 한번 피부에 들어간 다음에는 조금 더 안 아파요. 피부를 딱 찌를 때가 제일 아프거든요. 딱 찌르고 나서 고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TPI,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여기가 되게 심해요. 여기 지금 만져보면 되게 딱딱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TPI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놓고. 네, 근데 놓으면 좀 시원해요. 네, 이렇게 놔주고 있고요. 놔주면은 이제 확실히 좀 근육이 잘 풀어져요. 근데 한번 뭉친 근육은 또 되게 잘 뭉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뭐 이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병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거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병 자체가 다른 걸로 또 발전 안 좋은 쪽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를 내가 알고 그거를 이제 그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오늘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엉덩이 골반 쪽 허리랑 이렇게 연결돼서 엉치 아프다고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천장관절, 그리고 또 대퇴, 그리고 고관절 요런 쪽 아까 이상근 이야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엉덩이 골반 그리고 허리 연관돼서 이렇게 쭉 아래쪽 허리 부분 고관절 요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여라도 뭐 궁금한 점 있거나 이러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비욘디 팀한테 전달받아서 또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